여러분, 철학의 역사를 딱 둘로 나눌 수 있다면 그 기준점은 바로 이 사람일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 오늘은 이 칸트라는 거인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행동하는 그 방식 자체를 완전히 정말 근본부터 뒤흔들어 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혹시 어쩌면 이게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그림 같은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여기서 칸트의 철학이 출발합니다. 방금 보신 인용문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 명백한 한계점에도 주목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칸트가 활동했던 18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는 말 그대로 이성의 시대였어요. 왜냐면 뉴턴 같은 사람이 물리학으로 우주의 법칙을 쫙 증명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와, 우리 인간의 이성,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모든 비밀을 다 풀어헤칠 수 있겠구나 하는 엄청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믿음의 성에 거대한 망치를 들고 나타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휴미예요.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 이게 사실은 증명된 법칙이 아니라 그냥 우리 습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제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뜰 거다. 그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야,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휴메의 이 날카로운 지적은 칸트에게는 정말 머리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격이었어요. 아, 이성만 있으면 다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니란 믿음. 칸트가 직접 표현했듯이 독단의 잠에서 그를 강제로 흔들어 깨운 겁니다. 이제 칸트는 정말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리고 이 깊고 긴 고민의 끝에서 칸트는 철학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건 그냥 좀 다른 생각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생각을 그냥 180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바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자, 그 전까지 철학은 어땠냐면요. 되게 간단했어요. 저 밖에 세상이 있고 우리 마음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기 사과가 있으면 우리 마음은 그 사과를 있는 그대로 비추기만 할 뿐이다. 딱 이거였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칸트의 기가 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칸트는 정반대를 얘기해요. 우리 정신이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 정신의 틀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애초부터 시간, 공간, 인과율 같은 일종의 프로그램,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제 OS 같은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필터, 이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현실을 아주 능동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엄청나죠? 이게 바로 칸트 철학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순수한 실제, 이걸 물자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의 필터를 거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 이걸 현상이라고 구분한 거예요. 자, 쉽게 빨간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빨갛다는 게 사과 자체에 붙어있는 성질일까요? 아니면 특정 파장의 빛이 우리 눈과 뇌에 들어와서 아, 이건 빨간색이네 하고 해석한 결과일까요? 칸트는 우리가 아는 건 언제나 이 후자, 즉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난 사과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사과 그 자체는 우린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런 정신의 혁명을 하고 나니 필연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성이라는 게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활동 범위, 일종의 관할 구역이 딱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성이 자기 관할 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칸트는 이성이 반드시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율배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시작이 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세상에는 시작이 없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은 동시에 참일 수가 없죠. 완전히 충돌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성이 오버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칸트는 이 논리를 신, 영혼, 자유 같은 소위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네, 아주 명확해요.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이성만으로는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다고 반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칸트가 우리에게 요구한 이성의 겸손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자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그 알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화제를 바꿔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칸트의 또 다른 위대한 업적, 바로 도덕 철학이 펼쳐집니다. 칸트한테 도덕적인 행동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칸트한테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그 동기가 전부입니다. 칸트는 세상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한 건 딱 하나뿐이라고 말해요. 바로 선한 의지, 선의지입니다. 이 가게 주인 얘기를 들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가게 주인이 어린아이한테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줬어요.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만약 괜히 속였다가 소문나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이고 애가 불쌍하네 이런 동정심 때문이었다면 칸트는 그건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감정이나 계산은 바뀔 수 있잖아요. 오로지 정직한 게 당연한 의무니까 딱 이 이유 하나만으로 행동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그 마땅한 의무라는 게 대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칸트가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 내면의 도덕 나침반을 쫙 맞출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첫 번째 공식은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을 놓고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모두가 따르는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도 세상이 괜찮을까? 이걸 따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 거짓말 한번 볼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한다면 사회에 신뢰라는 게 아예 사라지겠죠? 그럼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비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 인권 사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칙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절대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사람을 물건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칸트가 죽은 지 200년도도 지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칸트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모든 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첫째, 겸손. 내가 세상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지적인 겸손이죠. 둘째, 책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유로운 존재니까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존엄.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칸트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내 마음을 늘 새롭고 더 큰 감탄과 경외심으로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법칙이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 바깥의 광대한 우주 질서와 내 안의 이 작은 도덕법칙, 이 두 가지에 대한 경외감. 이게 칸트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칸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의무를 아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세상을 그저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세상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칸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